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파국으로 가든가 극단적으로 늘거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습니다. 무려 57.5%를 득표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개표 방송이 이렇게 재미없기 처음이었어요. 자, 이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 뭐였죠? 먼저 선호도 높은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민간 중심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면 배치된다 말씀드렸어요. 공급 확대 규모나 아니면 방식은 같은데 그 시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 정상화 및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분양가가 앞으로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바꿔질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 공공부지 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이것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도입한다 그랬고요.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 복원이었습니다. 장기전세 제도 시프트를 부활시키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죠. 자, 먼저 선호도 높은 주택 공급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존의 국토부와 서울시 권한 대행은요, 총 34만 호의 공공중시 공급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15% 수준인 52,400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8사 공급 대책으로 한 7만 호의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 이미 재개발 쪽은 사업 발표 이제 후보지 발표 끝났고요. 공공 재건축은 선거 당일날 1차 후보지가 발표됐었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제 새로운 서울시장에 크게 태클을 걸 것 같진 않아요. 기존 서울시 공급 계획 승인 계승 추진이라고 해서 이미 공약집에 포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기존의 11만 호에서 7만 5천 호 정도로 좀 줄였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공 재건축에서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2사 공급 대책이었어요. 2사 공급 대책은 공약집에서 정부의 역할을 착각했다, 지방자치의 역행이다 하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부분이죠. 자, 2사 공급 대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요, 일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납니다. 2사 대책은 계속 2사단이라는 대책이다.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의 심정을 배려한 흔적이 없다.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LH 부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은 빨리 확대하고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2사 대책의 기본 취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인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적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낮은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게다가 부채 증가, 사업 책임을 떠안은 LH가 나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임 서울시장이 정부와 서울시 의회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중심 개발을 협조하고 일부 민간 재건축 사업장의 규제를 완화해줘서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강남 재건축 중에서 이제 절대 공공중심으로 하지 않은 지역에 일부 공공만큼은 아니지만 규제를 완화해줘서 사업 속도가 빨리 나도록 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서울시와 정부의 극한 대립으로 2사 공급 대책은 좌초가 돼버리고 그냥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정비구역을 대거 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당의 비협조로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막혔다면 아마 다음 대선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솔직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건 좋은 시나리오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2사 공급 대책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재건축 초기 단계 안전진단 통과 확률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요, 안전진단 기관 선정이 이제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그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의 신규 지정도 서울시장 권한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의 사업시행 인가 기간 단축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장의 규제 완화 부분도 서울시 도계위에서 진행하는데 그 도계위는 결국에는 서울시장 입김이 100%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이사 공급 대책과 상관없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이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일단 35층 이상의 층수 규제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냥 현재 조례 안에서 최대 용적률을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단독적으로도 이런 공급 확대 부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금일 이사 공급 대책의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공급 지자체만으로 안 돼 이러면서 제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전임 시장 일 쉽게 취소하는 우 범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타협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면담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저렴한 분양가 실현 가능할까?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집에 보면은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정상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아마 경실련 등 몇몇 시민단체가 지지를 선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SH에서 공급하는 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요, 중앙정부 통제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요, 이 분양 원가 공개한더라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비사업장의 사업 단계를 보면요, 보통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하잖아요.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완공돼봐야 알거든요. 게다가 분양가 원가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가격의 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이거에 대한 검증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원가 공개라면 분양가가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부지 신속한 개발입니다. 기존에 지정했었던 서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부지에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추가로도 공급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로또 분양을 막겠다고 해요. 이거는 뭐 박영수 서울시장도 비슷한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 그전 박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공공부지에 자꾸 행복주택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강일 차고지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원룸을 공급을 했거든요. 3, 4인 가구 아파트가 부족해서 신규 택지나 공공부지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 원룸과 1.5룸을 공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박영선 후보마저도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 공공부지 활용 방안은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 선호 높은 주택으로 공급할 거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공약집에서도요, 전용 공급 면적 20평, 25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 보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주택 공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토지를 임대해서 그것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자, 이 계획은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돼요. 물론 일부 토지를 확보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공약집에 나왔던 것처럼 뭐 7만 호 규모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선호도가 높은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죠. 소형 임대주택, 이제 행복주택으로 그동안 많이 공급됐거든요. 이 금싸르기 아파트 통지에 이제 임대주택이 33제곱미터, 39제곱미터 소소형 면적으로 공급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면적의 쉬프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새로운 시장이 서울에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잘 파악하는 새로운 서울시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공급 증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잖아요. 공공 중심이다, 민간 중심이다. 어차피 지어놓고도 보면 어차피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인 건 똑같은데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목표한 대로, 아니 목표한 이상의 아파트 공급을 이뤄내면서 서민 주거 안정, 특히 맨날 경기도 지역으로 밀려나는 서울 무주택자한테 서울에 거주하게끔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 쇼킹 부동산이 앞으로도 자세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